사례들을 토대로 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 예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성공담을 공유해 주신 우리 6분의 소상공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담군의 마무리 강연이 남았는데요. 마무리 강연은 일상생활에 너무나 유용한 살림 정보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유튜버 세탁설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세탁설님은 올해 유튜브와 함께 성장한 50인에 선정되는 등 인플루언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알고 보니 세탁설님도 오프라인 소상공인에서 지금의 인플루언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탁설 설재원입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세탁설입니다. 40만 명. 세탁소 치고 나쁘지 않죠?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깔끔이에게 도움이 되어서 뿌듯합니다. 유튜버가 성장한 50인의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세탁 정보와 함께 살림, 리빙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동시에 10년 이상 국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세탁소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사실 마지막 순서라 가지고 되게 떨리는데요. 좋은 말씀들은 앞서 나오신 우리 대표님들께서 정말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셔가지고 저는 날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위주로 좀 제 어떤 경험들을 공유를 드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영양가 있는 것들을 쏙쏙 골라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아까 방금 보신 이 영상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올해 하반기에 만들어주신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을 왜 유튜브 코리아에서 만들었을까요? 유튜브에서도 이런 저희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좀 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밀어주는 추세예요. 올해 하반기에 저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이상이 나왔어요. 저는 제 돈 하나 안 들이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나 브랜드에 대해 제 돈 하나 안 들고 홍보를 하게 된 거죠. 아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셨던 많은 또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어떤 광고비를 지출을 하시고 어떤 그런 홍보를 하셨어야 돼요. 마케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채널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 돈 하나 안 들이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무적인 일인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세탁소를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동료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꼭 유튜브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세탁소예요. 이름이 셀럽 세탁이에요. 이름 잘못 졌어요. 원래는 셀럽이신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졌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고객님들은 이제 오시지 않는 거죠. 저는 원래 영화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영화를 전공을 했다가 결혼을 좀 일찍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영화계를 일찍 은퇴를 하고 10년 정도 세탁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실한 거 하나는 제가 다른 거는 내세울 건 없지만 성실한 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혼자서 세탁하고 또 수거 배달하고 마케팅에 우리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저 혼자 그걸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한계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시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 세탁소라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다 해야 되고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그 순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대표적인 동네 장사죠. 어디서 멀리서 음식점 같이 막 미슐랭 해가지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무슨 찾아오시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쵸? 동네에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영향력은, 영업력의 한계는 다 제 영업장 반경 몇 킬로밖에 안 되더라. 세 번째로 낮은 부가가치. 직젯이라고 영국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세탁비를 줄을 세웠어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관계없이 딱 줄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서울, 부산 몇 위 했을 것 같으세요? 서울이 83위, 부산이 88위. 이거는 터키하고 나이지리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서비스의 물가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자영업이었던 거죠. 네 번째로는 세탁 산업이 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또 그리고 오토 서비스라고 집 앞으로만 또 새벽에 막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이런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막 크게 변화가 시켜주는 가운데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세탁업은 변화하지부터 계속 도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제 자영업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대단하게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똑같이 다림질을 맨날 하는 것 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왜 이거 찍을 생각을 안 했지? 나 이거 찍을 줄 알잖아.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유튜브를 소비를 할 생각만 했었지 이거를 내가 생산자로 활동을 해야 할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없이 핸드폰,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있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 다림질을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튜브는 웃기고 재미나고 뭐 깔깔거리고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달 동안 방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 다음 영상이 2달 뒤에 나타납니다. 2달 뒤에 저는 생각도 이걸 방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냥 웃기고 재미난 것만 보기 위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도 보더라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세탁 꿀팁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약간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유튜브는 굉장히 강력한 그 분석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남녀 시청자 비율, 또 성별, 연령대별로 누가 보셨는지 파악이 돼요. 그런데 50대 이하에서는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셔요. 50대 이상에서는 남성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왜일까요? 젊으셨을 때는 아내분들이 집에서 다림질을 해주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더 이상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다림질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보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구나. 어떤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좀 웃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셀럽 세탁이라는 그 오프라인 소상공인에서 디지털 소상공인 세탁설로 이렇게 점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주제가 디지털 사업을 전환을 통해서 뭔가 좀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 어느 정도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저는 사업자를 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형의 어떤 물건을 팔고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제 노하우를 인터넷 디지털 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노하우를 제가 공개를 했을 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내 밥줄인데 공개를 했을 때 괜찮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나만의 비법인데 이거 경쟁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생기는 거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더 높은 수준의 노하우와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버림으로써 인해서 더 많은 정말 이런 오늘 강연하셨던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제가 받게 되고 또 궁금하면은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업에도 세제 회사에 내 궁금한 연구원 다 박사 이런 분들이에요. 궁금한데 이런 거 뭐예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이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더 플러스를 해주고 저는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하찮은 노하우를 공개하자 함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제가 저한테 변한 게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호칭이 변했어요. 세탁소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에서 세탁 전문가, 선생님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담가가 생성했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 세탁소 옷 맡길 때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수거 배달 해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주시거나 그냥 옷을 던져주시거나 알아서 해주세요. 몇 번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유튜브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보여드리니까 이분들이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높게 받아도 그분들이 수긍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적인 한계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멀리 서울에서 대구는 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택배로도 하기 시작했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없어진 거죠. 이렇게 저의 자영업, 셀럽스탁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또 대량 복제를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고객들이 많이 보내주셔도 내가 혼자 하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또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복제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디지털 자영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달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벌었던 이제 이른바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이 막 조회수가 나오면요 유튜브 조회수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많이 벌었던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요 정도면은 내가 좀 괜찮을 것, 좀만 더 잘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 되니까 이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정적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빨대를 여러 개를 좀 꼽아야 되겠다. 내가 전업으로 이 디지털 자영업자가 되려면은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도 좀 나옵니다. 쿠팡 파트너스도 있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요. 라이브 커머스, 또 기업 출판도 해보고 책도 써봤습니다. 또 브랜딩 콘텐츠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쿠팡 파트너스는 제가 어떤 영상에 나왔던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구입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쿠팡 링크를 달아드리고 쿠팡에서 그게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수수료가 저한테 옵니다. 꽤 짭짤해요. 괜찮아요. 뭐 재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팔아보면 마진이 더 남을 것 같은데? 나 벌써 스마트 스토어도 열어봤죠. 첫 달에 파워 등급이 되고 둘째 달에 비파워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괜찮은 거죠. 사실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했던 이유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빅파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라이브 커머스 하기 위해서 막 무슨 직원도 받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빅파워 등급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네이버에서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내 상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물론 저는 지금 CJ ENM의 다이아TV 소속으로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약간 연예 기획사 같은 건데요. 기업에서 아까 좀 이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좀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방법도 모르시고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의뢰를 주시고 적당한 크리에이터가 있다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들을 홍보를 해드리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제가 돈을 법니다. 뭐 출판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뭐 인세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인세 플러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또 어떤 대기업의 라이센스가 팔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브랜딩 콘텐츠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기업의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재생산 해가지고 여러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업 유튜브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거죠.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진을 유튜브에서 하시고 이걸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털에서 어떤 노하우를 좀 처음에 공개를 했냐면요. 다림질하는 영상을 제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거를 했었을까? 또 운동화 컨텐츠, 이것도 되게 초반에 제가 했던 컨텐츠거든요. 왜 이걸 제가 했었을까? 컨텐츠를 만들 때 우선순위를 제가 뒀던 게 있어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컨텐츠를 먼저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 완전 비장의 무기를 다 오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됐을 때 뭔가 좀 그런 플랜 B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와이셔츠는 대표적으로 무슨 1,000원, 1,200원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대표적인 미끼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먼저 공개했던 거예요. 운동화 세탁도 마찬가지고요. 해보니까 전문적인 콘텐츠를 좀 올리면 시청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딥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가 많이 올려봤어요. 근데 채널이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정체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안 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베개 솜 세탁하는 거를 한번 올려봐? 나는 좀 그게 나는 그래도 전문가인데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건 좀 그런 거 아니지 않나? 좀 전문적인 이런 지식들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눈썹 찍어 한번 올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콘텐츠 노하우는 이런 거구나. 공감성 있는 거. 왜? 베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 있는 거. 운동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 있는 거. 그런 게 공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한파 세탁기 얼어 터집니다. 저 영상도 날씨가 갑자기 작년에 막 추워졌을 때 사람들이 막 세탁기 터지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빨리 정보를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또 뭐 검증된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에 또 뭐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워낙 많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매일 하고 있는 우리의 업,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증된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 받아들이는 그런 무게감이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했을 때 굉장히 강점이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소지상으로 봤을 때 다 이게 뭐 오리지널이 내 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세상에 뭐 정보의 바다에 다양한 검증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막 새로운 세상에 없던 그런 노하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를 다시 짚어주면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나만의 스타일, 그걸 베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에서 좋아하시는 노하우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평범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노하우들은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것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특별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평범한 노하우를 먹히게 하는 7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색을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게를 새로 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부터요? 간판부터, 인테리어부터 하잖아요. 같은 음식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있어 보여야 거기도 들어가고 맛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더라도 들어가야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아까 상품 설명도 그렇고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을 때 채널 아트도 다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 그냥 이름 같은 거 영희 막 이렇게 써있고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좋은 노하우더라도 사람들이 그거를 안 봐요. 예. 어그로를 끌어야 됩니다. 어그로 아세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만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네. 궁금하죠? 보고 싶죠? 네. 나만 모르나? 막 클릭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봤는데 별거 아니야. 하지만 내용이 유익하면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됩니다. 일종의 유튜브의 화법이에요.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신문사 타이틀 같은 거 좀 잘 눈여겨보시면 참고가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썸네일이 반이다. 썸네일은 영상을 보셨을 때 아까 이제 대표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영상의 가치가 1이면은 썸네일의 가치도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 하면은 기본으로 설정되는 그 화면이 이렇게 막 노출되고 사람들 절대 안 봐요. 그것만큼 영상의 그 투자한 시간만큼 썸네일을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포토샵을 못한다든지 좀 약간 그런 거라면 요거는 이제 외주를 통해 가지고 뭐 크몽이나 그런 외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이 영상은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일종의 이 속에 기승전결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보거든요. 유튜브는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봐야 광고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기술입니다. 특히 영화도 초반 10분에 막 액션 영화 폭탄 팡팡팡팡 터지고 뭐 난리 나죠. 그런 거 같이 유튜브도 초반 30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들을 담아내야 되고 막 자극적인 거 다 넣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 시간 지나서 쭉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약점을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평소 시청자시라면 세탁소를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속에서 세탁설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는 제 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제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거든요. 만약에 얼굴이 잘생기시면요 얼굴을 노출시키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물론 뭐 목소리가 좋으면 얼굴 안 나오고 또 목소리만으로 된 그런 컨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편집으로 다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세요는 아까 어떤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보고 싶은 그런 모습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특별한 한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거 그런 거 정말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타난다. 그 속에서 돋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세계관, 유니버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알려드릴 저의 디지털 노하우의 영업 기밀이에요. 그래서 잘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세계에 주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초반에 제가 알았더라면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작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옛날같이 막 싸이월드에서 허가할게요. 절대 안 돼요. 네. 내게 아니면 절대로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 음악, 심지어 이 글자체 폰트까지 내 것이 아니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저작물을 쓰셔야 됩니다. 실예로 이번에 제가 출판을 하고 이 디지털 컨텐츠를 어떤 기업에 라이센스를 팔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사용한 BGM의 그 배경음악의 사용 범위가 유튜브에서만 쓸 수 있는 범위의 음악이었었던 거예요. 이걸 라이센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라이센스를 해결해야 했었고, 만약에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진정한 팬 1000명이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시청자와 긴밀한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이분한테 처음엔 초반에는 시청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가까운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 계속 하루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올 텐데 너무 막 그런 끼리끼리 하면은 또 소외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건강한 거리를 두는 그 시청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뒷광고 논란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신문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고라고 하는 순간 영상을 좀 뭔가 이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받은 건 받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침에 나온 어떤 지침대로 우리가 어떤 그런 유료 광고 표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막 이렇게 성장하던 대형 유튜버들이 진짜 막 음주운전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그냥 픽픽픽 쓰러지는 그런 채널들 정말 많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뭔가 내가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을 할 때 선한 영향력, 선한 마음, 진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물건을 팔아야지 어떤 그런 마음보다,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건을 제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세탁설이라는 이름 대신 셀러 세탁이라고 채널명을 적겠죠.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1차원적인 마음으로 운영을 하시기보다 좀 선한 마음으로 해봤으면은 이런 부정적 이슈를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심이 담겼을 때 시청자는 알아보세요. 이 유튜브라는 매체는요, 기가 막힙니다. 맛없으면 그 화면에서 정말 사람이 맛없는데 억지로 먹고 있구나 표가 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신뢰성이 더 있는 것도 봤을 때 딱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이.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운영하실 때 약간 좀 진심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좀 지켜주시면서 좀 디지털 세상에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는
영화를 공부했잖아. 너 이거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디지털 센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분 저희 아버지입니다. 예, 지금 저기 계세요. 예. 나이가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저 보세요. 약간 반종이세요, 반종. 예.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물어보십니다. 야, 아들아, 유튜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 그럼 편집하면 이런 걸 어떻게 알려드려요? 그냥 핸드폰으로 아버지 일상을 하루에 한 편씩 찍어서 그냥 편집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런 걸 잘 하세요. 성실한 게 제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그 말을 따라서 하루에 그 영상 하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거의 3,000명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임실에서 호두나무를 키우세요. 영상에서 그 호두나무 키우는 방법을 막 이렇게 올리셨더니 호두나무를 사고 싶으시다고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대박이 나셨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오늘도 그거 이제 납품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참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이런 뭔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일단 시작해보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만 조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첨가해서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자영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여기에서 굉장히 요즘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의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탁살림의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나만이 가진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고 이 콘텐츠가 또 사업적인 성장으로 연결